자, 다음은 우리 송보희 학회장님 모시고요. 이 자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송보희입니다. 결과의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과연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과연 우리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청년과 미래에서 해주신 이 조사의 시사점은 총 4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평화의 가치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시대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부분, 관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저는 이제 청년 세대 우리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기꺼이 책임과 의무를 지려 한다라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반증은 그 통일세 납부 의지에 있어서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 비율이 53.5%입니다.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미래 세대나 혹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도 기꺼이 의무를 지겠다라는 시점으로 저는 방증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재밌는 지점인데요.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이 모두가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통일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성장은 가장 1순위를 꼽으셨어요. 이 경제성장이라 함은 지금 청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취업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도 나는 내 인생에서 통일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가 응답의 1순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우리 청년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지점 모두가 개인 중심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의식체계를 갖고 있다. 그것이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가치관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은 그 통일의 필요에 대한 준비 부분인데요. 남북 통일이 적절한 시점을 20년에서 30년으로 봐주셨고, 통일을 위해서 뭐가 가장 시급하냐라고 했을 때 비핵화 부분이나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이산가족, 국군 포로 문제 해결 등으로 순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순위는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나 북한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 완화와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순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이, 그 대다수의 청년들이 통일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 당면한 우리 국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청년의식 조사라는 부분은 꾸준히 트래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조사 패러다임이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이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안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이거를 좀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순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독일에 가서 통합, 그러니까 돈이죠, 화폐 통합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금융 시스템 통합이 그 다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사회 통합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 격차가 심했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좀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심했는데 이들이 하는 직접적인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2015년도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벌써 25년이 지난 시기인데 그때도 이미 동독과 서독 간의 생활 수준은 균형점을 찾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생활 수준이나 격차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우에는 훨씬 더 경제적 격차가 심합니다. 국민 총소득은 거의 47배, 50배에 달하고요. 1인당 GNI 지수도 23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미래 발전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사회 인구 측면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 통일 이후에 그 젊은 세대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굉장히 많은 대규모 이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격차는 심해졌고요. 남녀의 불균형 문제도 굉장히 심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인구 이동에 대한 준비, 이주 우대 정책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나 인구 균형성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동독 출신의 제3세대들은 아직까지도 그 사회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동독 출신들은 2등 시민 컴플렉스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소외감이 존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사회 측면뿐만이 아니라 언어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다음에 복지, 헌법, 군사협력, 금융 시스템 너무나 많은 산적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항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렇다면 이런 준비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 청년 세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전 세대에 대비해서 가장 변화에 민감하고 적응이 빠른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통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 논의와 고민의 중심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는 정작 우리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이고 그 이야기들이 논의될 수 있는 거버넌스 부분들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역할만이 중요하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각 사회 주체들의 역할 정립이나 충실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통일 과정에서의 굉장한 혼란한 상황을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화시켰다고 해요. 결국에는 언론과 미디어가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중심의 내용 보도가 아니라 팩트 중심으로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 미디어도 굉장히 그러한 자세 부분에서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민간협, 학계 등에서도 이런 다양한 전략이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통일 이후에 사회 혼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을 가름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저희도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청년이 한 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